주식시장에서 기본적 분석은 크게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으로 나뉩니다. 양적 분석이란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을 뜻하며, 질적 분석이란 최고 경영자의 경영 능력과 조직 경쟁력, 제품 경쟁력 등 기업의 비재무적 영역의 분석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양적 분석은 수치를 토대로 분석하기 때문에 평가 방법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질적 분석은 비재무적 요건이 많아 자의적 해석에 따라 상황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적 분석은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기업을 분석하기 때문에 양적 분석의 단점은 미래가 아닌 과거 값을 토대로 분석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알 수 있듯이 투자에 있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양적 분석을 통해 고려할 점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자산가치, 성장성, 현금 흐름 등입니다. 양적 분석에 활용되는 재무제표는 크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등이 있으며 대표적인 지표로 PER, PBR, ROE, ROA 등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존 상장 기업에 대한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분석 보고서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는 PER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ER은 많은 IPO 기업들이 공모가 산정에 있어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는 지표인 만큼 양적 분석의 가장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PER이란 기업의 시장 가격을 한 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나눈 값을 뜻하는데요. 쉽게 말해 기업의 수익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몇 년 만에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또한 PER 값의 역수는 당기순이익을 시가총액으로 나눈 값이 되는데, 이것은 기업의 수익률 지표이기도 합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투자 매력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있다면 바로 기업의 수익력입니다. 수익력이란 향후 기업이 벌어들일 수익에 대한 기대치로, 수익력이 높을수록 기업의 성장 속도 역시 빨라지기 때문에 주식 평가에 있어서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합니다. PER은 기업을 평가하는데 가장 기본 요소로 활용됩니다. 주된 평가 방법으로는 해당 종목의 업종 평균 PER을 산출한 뒤 개별 종목의 PER을 비교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차 전지 업체인 A사의 PER이 100이고 2차 전지 업체들의 평균 PER이 70이라면 A사의 주가가 동종 업종 대비 고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평가 방법은 개별 종목의 사업 구조가 복잡하거나 동종 업종의 기업 수가 적은 경우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인기의 척도, PER 평가 방법. PER 계산식에 따르면 PER이 낮을수록 주가가 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 구조가 유사한 A와 B기업의 PER이 각각 10배와 5배라고 가정했을 때 A기업의 주식보다는 B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를 보았을 때는 전혀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보통 PER이 높다는 것은 주식 가격이 기업 이익 대비 많이 상승했음을 뜻합니다. 보통 주가는 미래를 선반영하는 속성이 있는데요. PER이 높다는 것은 향후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이 인기가 많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PER이 높다는 것은 기업의 성장성이 시장 기대치만큼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주가 하락 가능성 역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성장성 측면에서 PER이 낮다는 말은 향후 기업 전망이 좋지 않아 주식이 인기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단순히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해 저평가된 경우일 수도 있으나 PER이 낮은 종목의 경우 PER이 높은 종목에 비해 확실히 인기가 없음을 뜻합니다. 이러한 속성 때문에 단순히 PER만으로 주식을 평가하다 보면 오류를 범할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PER이 높고 낮다는 것은 결국 정도의 차이입니다. 기업을 평가할 때 단순히 PER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성장성도 함께 고려해 봐야 합니다. 높은 PER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다면 이것은 단순히 고평가 상태로 봐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발행 주식 총수. 앞서 설명했듯 PER 계산식은 당기순이익분의 시가총액입니다. 여기서 당기순이익의 질을 바르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일회성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당기순이익은 평균 당기순이익에 비해 높게 나오거나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PER 역시 평균 PER보다 급격하게 변하게 되며 이는 PER 평가 방법의 왜곡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만일 일회성 이익이나 손실이 과도하게 발생한 경우 이러한 금액을 고려해 적정 PER을 산출해야 합니다. PER을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식수입니다. 주당 순이익은 주식수분의 단기 순이익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여기서 주식수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수를 뜻합니다. 또한 유통 주식수란 발행 주식 총수에서 자기 주식을 뺀 값을 뜻하는데 유통 주식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기업이 매입한 자사주는 일종의 주식 소각과 비슷한 효과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기업이 전환 사채 및 스톡 옵션, 신주인 수권부 사채 등을 발행해 미래에 주식 발행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 이러한 모든 주식수를 발행 예정 주식으로 보고 희석 EPS를 산출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적 분석의 뜻과 PER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투자에 있어 이러한 용어들을 알고 접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식은 물론이고 금융 투자 전반에 있어 기본기를 탄탄히 다져야 안정적인 투자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무제표란 무엇일까? 라는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습과 신중한 접근으로 더 나은 투자 결과를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